너는 엄마가 널 떠나면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수진아, 너는 엄마가 지난 20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다는 걸 모르니? 지옥? 엄마가 지옥이 뭔지 안다고요? 지옥은 제가 자라온 곳이에요. 버림받은 아이로 살면서요. 제가 아플 때 누군가 저를 위로해줄 사람조차 없었어요. 엄마는 겁쟁이처럼 그냥 도망갔을 뿐이에요. 그래, 엄마는 겁쟁이였어. 맞아, 엄마는 겁쟁이였어. 하지만 엄마는 선택권이 없었어. 넌 사람들이 날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모를 거야. 내가 널 떠난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남았으면 내 삶이 더 엉망이 될까봐 떠난 거야. 더 엉망이 될까봐. 엄마,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요.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떠난 게 아니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떠난 거야. 그런데 지금 와서 사과 몇 마디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평생 날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엄마가 죽을 거니까 다 용서하라고요.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빌려는 건 엄마가 편히 죽으려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빌는 건 내가 이 증오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야. 수진아, 제발 이 죄를 가슴에 품고 무덤까지 가게 하지 말아줘. 제발. 때때로 우리가 조용히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온다. 모든 것은 20년 전 나를 떠났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신 어느 추운 겨울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단지 피곤한 눈빛과 뒤늦은 사과뿐이었다. 나는 영원히 할머니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그깟 마른 모습을 보자 내 안의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에 영원히 매달릴까?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기억이지만 실수투성이인 나의 첫사랑이었던 사람도 갑자기 돌아왔다. 그는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고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떠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상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걸어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분노와 원망의 소용돌이 속에 잠길지 모르겠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용서가 행복을 되찾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단지 나약함인가요? 그리고 만약 과거가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은 감히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부와 호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인 강남에 거주하며 일하는 30대 미용사 수진입니다. 나는 발코니에서 불빛 아래 반짝이는 도시 전체가 보이는 고층의 고급 아파트에 산다. 저는 매일 아침 제 시간에 클리닉에 도착합니다. 단정한 하얀 제복을 입고 완벽한 완벽을 요구하는 고객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상형이라고 말한다. 성공하고 예쁘고 항상 입가에 밝은 미소가 있다. 하지만 누군가 제게 정말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답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삶은 완벽한 그림 같지만 오래 볼수록 깃열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서울에서 기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해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강남처럼 화려한 곳에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가족은 중산층이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고 어머니는 재단사이다. 저는 둘 다에 대한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삶은 소박하지만 매우 따뜻하다. 제가 15살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점심을 싸우던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도시락과 눈밭에 흩어진 흰 밥알 그리고 자동차 경적 소리 속에서 절박한 부르짖음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어머니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그 후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 이후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마치 그의 가장 좋은 부분도 어머니와 함께 떠난 것처럼 조용하고 멀어졌습니다. 가족의 저녁 식사는 점점 드물어졌고 대신 침묵이 이어졌다. 저는 그날 어머니가 급히 저를 보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탓하시는지 자주 궁금합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대학에 진학할 때도 그의 슬픈 눈빛은 항상 나를 사로잡았다. 서울에 처음 있을 때는 아픔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에 뛰어들었다.
나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아르바이트와 명문의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여러 날 밤 나는 좁은 기숙사 침대에 누워 울면서 포기하면 안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성공하면 나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고소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요. 하지만 집에 와서 뒷문을 닫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허전했다. 나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도시의 먼 불빛을 바라보며 고향의 작은 바닷가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한 번은 거울에서 자신의 새로운 얼굴을 본 후 우연히 한 고객 젊은 소녀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내가 만든 완벽한 커버 아래에 나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게조차 낯선 걸까? 그 아픈 과거를 직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 하지만 숨어 있을수록 내 안의 공허함은 내가 채울 수 없는 끝없는 공간처럼 점점 커져갔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떠나셨고 저를 할머니와 함께 부산에 있는 작은 집에 남겨두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항상 희미하고 꿈처럼 완전히 깨어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어머니가 매우 아름다웠고 항상 매우 비싸다고 할머니 향수병에서 은은한 향기를 풍겼다는 것만 기억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든 것은 그녀가 사라진 날 이후 분리된 조각들일 뿐이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서 돌봐주신 할머니의 긴 밤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녀는 나를 현명하게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불굴의 여성이다. 그녀는 종종 어머니가 떠난 후 어느 날 밤 열이 너무 높아서 정신이 나갔다고 말했다. 나는 꿈속에서 계속 엄마를 부르며 울면서 돌아오라고 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녀가 침대 옆에 앉아 따뜻한 수건을 들고 내 얼굴을 닦아주는 것을 보았고 늙은 얼굴에는 근심스러운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저는 할머니께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세요, 할머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묵을 지켰고 슬픈 눈빛을 보셨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저는 어머니가 더 이상 제 인생에 없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할머니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셨고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11월 어느 날 오후 제가 맞근무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상한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엄마입니다. 나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찬연하지만 낯선 목소리인 그 목소리가 충격처럼 내 귀에 들려왔다.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복도에 조용히 서있던 기억만 나고 주변의 발자국 소리와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엄마, 나는 내 귀를 거의 믿지 않고 되물었다. 그녀는 나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 계신다고. 할머니께서 이날을 많이 기다리셨다고. 그런데 왜 20년이 지나서야 할머니가 나타났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지못해 승낙만 했다. 우리는 다음날 우리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모임은 흐린 오후에 있었다. 내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한 여자가 방 구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베이지색 긴 코트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눈점을 받았지만 우아함을 유지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내 심장은 조여왔다. 제 어머니입니다. 틀림없어요. 너무 컸어, 수진아라고 그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말했다. 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대신 혐오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을 뿐이다. 저는 앉아서 안전거리를 지켜요.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목소리에 냉정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었다. 그녀는 말할 용기가 없었던 이유로 떠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투자가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은 후 큰 빚을 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저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할머니는 사라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방황했고 빚을 갚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다. 이제 그녀는 안정되었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충, 반복한다. 가슴에 매듭이 맺힌 느낌이다. 지난 20년 동안 어머니는 어디 계셨습니까? 엄마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엄마, 할머니가 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녀는 조용했고 두 손으로 커피잔을 움켜쥐었다. 엄마가 미안해 라고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없이 자라는 법을 배워야 했던 세월을 지울 수 없다. 텅 빈 침대를 보기 위해, 어머니를 찾기 위해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 아이의 고통을 치유할 수는 없다. 나는 일어서서 거기에 계속 앉는 방법을 몰랐다. 너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떠나기 전에 짧게 말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겨울의 추위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솟구치는 혼란감 때문에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만남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단지 새로운 비극의 시작일까? 결국 저는 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12월 중순의 일요일 오후였는데 너무 추워서 옷도 희미한 구름으로 변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카페는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있는 서울 도심 근처의 작은 골목에 위치해 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녀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진정하는데 몇 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눈빛이 방을 한 차례 쓸어갔다. 할머니가 보입니다. 그녀는 창가 근처 술집 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지만 내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던 이미지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은 짧게 잘렸고 불빛 아래 몇 가닥의 은색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고 두 볼은 움푹 패여 있었고 피부는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낸 사람처럼 주름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기억했던 확고한 눈빛을 가진 강한 엄마가 아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고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핸드백을 꽉 쥐었다. 제가 테이블로 다가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은 젖어 있었지만 꼭 참으셨습니다. 수진이가 할머니는 내 이름을 불렀고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할머니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치 낯선 두 사람이 엄마와 아이보다 우연히 만나는 것 같다. 엄마 잘 지내? 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질문은 이상하게 들렸다. 엄마는 건강해. 엄마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그녀는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습니다. 할머니는 나와 할머니를 떠나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생계를 위해 임시직으로 일을 하며 방황했던 세월들 그녀는 사람들에게 속고 돈을 다 잃었고 겨울 추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잠을 자야 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엄마는 돌아가려고 노력했어. 수진아. 하지만 엄마는 두렵다. 나는 너와 나의 어머니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지만 나는 내 마음에서 어떤 동정심도 찾을 수 없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녀는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칠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마가 말없이 사라져 엄마 없이 자랄 수 있게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고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낡고 칙칙한 단순한 은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엄마가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나는 내가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 그녀는 후회하는 눈빛으로 상자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이제야 돌아오셨어요? 왜 목걸이가 그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어서서 떠나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셔. 수진아, 엄마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뭔가 방금 제 안에서 무너진 것 같았죠. 그녀는 말기암에 걸렸다고 말했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내가 용서하는 걸 바라지 않아. 너무 늦기 전에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과 연민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은 나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제가 기억했던 어머니와는 거리가 먼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카페를 떠나 추운 바깥으로 걸어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뒤에 남겼다.
하지만 저는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진, 내가 정말 컸구나. 라고 엄마가 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인지 가볍게 떨렸다. 그 서문은 간단하지만 나를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나는 이 말을 들을 힘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미안해요. 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고 그녀의 마른 손은 책상 위에 놓인 주지를 꽉 움켜쥐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엄마가 틀렸어요. 엄마는 너나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머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떠났다. 엄마는 내가 내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껴. 나는 그녀를 보고 마음속으로 혐오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수년 동안 깊이 묻으려 했던 오래된 상처를 칼로 베는 것과 같다. 엄마는 내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반복한다. 약간 씁쓸한 톤이다. 어머니는 떠나는 것이 당신에게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내가 잘할까요? 엄마. 할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왜 내가 엄마를 머물게 할 가치가 없을까?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가민의 눈을 보지 못했다. 알아. 내가 나한테 화난 거 알아. 하지만 그 당시 엄마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가 떠나면 내가 매일 엄마가 쓰러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폭풍과 같은 그녀의 말이 나의 모든 자제력을 휩쓸었다. 엄마 나 안 무너질 것 같아. 나 혼자 그 시절을 참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수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틀렸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떠나고 나면 어머니는 후회 없이 살 날이 없다. 수진이는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두렵다. 용서하지 못할까봐. 엄마가 한 일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멈추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내가 강하고 불굴의 힘으로 자랐다고 말씀하셨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 수진아,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녀의 말은 나를 아연하게 했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를 만났다는 것을 몰랐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머릿속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건강이 너무 나빠서라도 항상 미소를 지으려 했던 그녀의 마지막 날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엄마가 잘못하셨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는 손을 꽉 쥐며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보상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20년의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나를 보셨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는 돌아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조금이라도 당신을 돕기 위해 쓰고 싶습니다. 수진이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문구는 일종의 경종과도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더 이상한 목소리가 아니라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말기 암에 걸렸다. 그녀는 딸꾹질하며 말했다. 의사가 어머니에게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마음은 가엾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것 같다. 왜 지금 나타나서 오래된 고통과 너무 무거운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하얀 눈송이가 카페의 고요한 공간을 씻는 듯 천천히 떨어진다. 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엄마 때문에 울지 않아요. 나는 내가 잃은 모든 것에 대해 울었고 지금은 결코 되찾을 수 없다. 우리 둘 다 카페에서 지겨운 대화의 속삭임과 옆 테이블에서 잔에 닿는 숟가락이 짤랑짤랑하는 소리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말은 놀라운 뿐 아니라 사정없이 들춰낸 옛 아픔 때문에 뺨을 때리는 격이었다. 엄마가 충분히 좋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떠났나요? 그 말이 꺼지지 않는 일그러진 악보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나는 다시 속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충분히 좋지 않다는 것이 엄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인가요? 왜 내가 그 공포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까?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 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내가 충분히 좋지 않은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엄마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완벽한 엄마는 필요 없고 엄마는 거기 있어야만 한다. 왜 엄마는 그걸 생각 못 하셨지? 제 목소리는 떨렸죠. 하지만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 때문에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수진아, 엄마는 틀렸고 엄마는 지난 20년 동안 매일 후회했다. 하지만 엄마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사과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제대로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몇 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니? 겨울밤에 혼자 추운 방에서 울면서 엄마가 한 번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눈을 붉히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너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진아, 엄마 진짜 몰라. 대답을 하려다가 주머니에 있던 전화가 울리면서 말이 막혔다. 휴대전화를 꺼내자 화면에 이름이 떠올라 강남병원이라고 가슴이 뛰었다.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왔다. 다른 쪽 끝에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자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저에게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닥터, 수진, 환자 김영자 씨는 응급실에서 기절했다. 우리는 그녀의 상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거론했다. 오실 수 있어요.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어요. 김영자 우리 엄마 이름이야.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저 내 발이 나를 카페 밖으로 똑바로 뛰쳐나가게 하고 어머니는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거기에 앉아 계셨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15분도 안 되어 병원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창백했다. 심장 박동수와 혈압계가 옆에서 규칙적으로 울린다. 나는 내 방문 앞에 조용히 서서 유리창을 훑어보았고 마음속에 끔찍한 갈기가 느껴졌다. 간호장교가 내 어깨에 손을 살짝 얹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암이 전이되었기 때문에 장기 부전의 징후를 발견했다. 내가 어디서 힘을 내서 방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머니의 침대로 다가가자 그녀는 눈을 떴고 눈빛은 흐릿했지만 나를 보자마자 곧 밝아졌다. 수진,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여전히 나와 가까이 있고 싶은 열망을 담고 있었다. 나 여기 있어. 제가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의 모든 질문과 비난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 대신 완전히 낯선 사람을 쳐다보는 듯한 쓰라린 느낌이었지만 등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친숙했다. 어머니는 힘없이 웃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다가왔다며 눈을 감으면 호흡이 가늘어진다고 말했다. 저는 거기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래된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갑자기 그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시간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을 고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두렵다는 것이다. 왜 떠나셨어요? 왜 한마디도 안 해요? 엄마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니? 외로움, 사랑의 결핍 엄마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20년 동안 억눌린 감정에 목이 메어 올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애써도 참지 못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마른 손으로 병원 침대에서 하얀 담요를 꽉 쥐었다. 병실의 공간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하고 심장 박동 측정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 모든 것을 더욱 긴장하게 만든다. 그녀는 용기를 내려는 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말을 꺼낼 때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요. 내가 많이 고통받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수진아, 엄마는 머무를 용기가 없어. 그날 엄마가 틀렸어. 알지? 하지만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해.
매일 밤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괜찮은지, 당신이 나에게 화가 났는지 궁금하다. 엄마는 돌아갈 용기가 없어. 그녀의 대답은 나약한 변명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내 마음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처럼 느껴졌다. 용기가 충분하지 않나요? 엄마 혼자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해요. 너는, 외할머니는 엄마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남겨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옆에 엄마가 있는 반 친구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해 본 적 있어? 어머니는 침묵하셨고 노안 얼굴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작은 어깨는 떨렸다. 저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저는 동정심이나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무력감을 느꼈다. 우리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 몰라서 무기력하다. 할머니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고 자식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셨지만 어머니 때문에 지치셨어요. 엄마가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는 희망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거 알아요. 너무 늦었어. 저는 제 목소리가 더 커진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할머니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고통과도 같았죠. 엄마가 고개를 들고 눈이 빨갛게 부었다. 엄마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수진 씨. 하지만 엄마는 변명이 아니라 사과하기 위해 여기에 다시 왔다. 나는 내가 즉시 용서하기를 바라지 않고 나는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 엄마가 틀렸지만 엄마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 나는 옅은 웃음을 터뜨렸고 쓰라림을 느꼈다. 사랑,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만 나를 떠난다고. 사랑하는데 엄마 없이 잘할까요? 엄마, 그 사랑이 내가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할 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고 슬프고 절망적인 눈빛을 보냈다. 수진아,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나는 단지 인생의 마지막 날들이 조금이라도 너와 가까워지고 속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 나도 널 비난하지 않아. 하지만 제발 더 이상 밀어내지 말아줘. 그 말은 나를 뭉클하게 했다. 소리를 지르고 꾸짖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약하고 성실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얼굴을 돌렸고 다시 눈물이 났다. 원망과 사랑, 떠나고 싶은 것과 다시 어머니를 떠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찢어지는 느낌. 지금 저는 저의 고통이 단지 어머니가 저를 떠나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모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 사이의 20년의 격차는 사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나는 앉아서 어머니의 여인 손을 잡았다. 제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난 여기 있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엄마가 내 손을 꽉 쥐어주셨고 그녀의 눈물은 하얀 담요 위에 흘렸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제 마음이 여전히 상처받고 의심스럽지만 다시 앉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무거운 눈은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고통과 후회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라고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엄마가 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몸이 경직되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완벽할 필요도 까다로울 필요도 없다고 소리치고 싶다. 단지 어머니가 머무르셔도 어머니가 거기 계시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하지만 말이 목구멍으로 막혔다. 엄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 말을 반복했고 목소리는 쓰라림과 당혹감을 섞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니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을래? 엄마는 내가 어떻게 이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마치 산산조각난 기억들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가 떠난 건 엄마가 허약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랄수록 엄마는 내가 무력하고 좋은 것을 줄 수 없다고 느낀다. 엄마는 내가 엄마 없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는 틀렸고
엄마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나는 눈을 감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엄마만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버림받은 느낌 속에서 자랐어야 했다. 저는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신뢰도 잃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왜 떠났을까? 라는 질문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녀는 마치 모든 비난의 무게가 그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너에게 답이 없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이해. 저는 평생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니? 아니면 어머니는 떠나는 것이 모든 것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긴장되어서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고 약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절망을 담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 한 번만 들어봐라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시간이 없어요. 엄마는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고 이번 마지막 날만이라도 너와 함께할 기회를 주길 바랬을 뿐이야. 나는 멈춰서서 손으로 문을 꽉 잡았다. 밖에는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며 심장 박동계의 규칙적인 소리와 섞였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작고 연약한 여자였지만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할머니에게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단호하지 못해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걷고 싶었지만 발걸음마다 무거웠다. 저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려고 너무 오래 기다렸지만 할머니가 애쓰시는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혼자 죽음에 직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넌 내 딸이야. 후회 속에 살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은 물로 반짝였다. 이런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이의 침묵은 결국 깨졌다는 것은 알고 있다. 병실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내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우리는 그냥 거기 앉아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둘 다 마음속에서 폭풍우 치는 날의 바다에서 감정이 파도처럼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야윈 얼굴에 흐릿한 눈동자, 그리고 하얀 담요 위에 누인 떨리는 손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많이 약해졌고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가난 어머니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미지는 저를 동정하게 하지 않고 일련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문에 눈을 붙인 부산의 추운 밤들을 기억한다.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저녁 식사를 해주려고 애쓰시던 할머니의 탄식도 기억난다. 나는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의 파편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지금처럼 다시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 나는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크거나 가혹하지 않고 낮고 거의 속삭였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 저를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엄마를 잊고 싶기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마는 내 삶의 일부야. 어머니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눈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항상 내 생각을 해. 수진아, 엄마가 맨날 생각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더 이상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내가 하려고 했던 삶을 망칠까봐 걱정돼. 나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망쳐요. 엄마가 떠난 날부터 내 삶은 망쳐졌다.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의 사랑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무서워. 엄마를 다시 믿기가 두렵고 엄마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또 다시 엄마를 잃을까봐 두렵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뜨거운 눈물이 하얀 담요 위에 떨어져 뚜렷한 습기를 남겼다. 엄마는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거야. 수진아, 약속할게.
기회만 주면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있을게. 나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손을 꽉 쥐었다. 제가 할머니 말씀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20년은 약속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너무 긴 시간이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면서 뭔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무력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전에 본 적이 없는 진실이다. 나는 한숨을 쉬고 얼굴을 숙이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떨었다. 엄마, 알아요. 제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만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보상하고 싶다면 증명해 보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걸로 엄마가 정말 원하는 걸 봐야겠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빛이 한 줄기 희망을 번쩍였다. 엄마는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수진아, 엄마는 내가 지금 용서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나는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거야. 엄마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난 여기 있을 거야.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의 분노가 예전만큼 격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지만 뭔가 후련한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제가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녀가 저처럼 일어난 일에 맞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창 밖에는 계속 퍼붓는 비가 서울의 희미한 소리에 한 방울씩 섞여 내렸다. 제 마음속에는 모순된 감정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새로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이번에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창밖으로 겨울에 옅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나는 작은 아파트의 할머니 재단 앞에 앉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반의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마치 매 초마다 나는 내 마음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예전에는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내가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힘든 시절을 통해 항상 내 손을 잡아주셨다. 저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았는데 할머니의 온화한 눈빛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잘못하셨다면 용서해야 할까요? 그때 할머니는 살짝 웃으시더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죠. 얘야, 용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편히 가지도록 하는 거야.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고통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것뿐이야. 그 말은 한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어머니와 대면했을 때 제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를 만나러 묘지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울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매섭게 차가웠지만 나는 기도 속에 손을 모은 채 작은 무덤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가 한 짓을 잊을 수는 없지만 그녀를 내버려둘 수도 없어요. 엄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 말에 대한 답례로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의 기억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당시 그녀는 매우 약했지만 여전히 내 손을 꽉 잡았고 눈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수진아, 너의 어머니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녀는 너를 사랑한다고 믿는다. 언젠가 그녀를 다시 볼 기회가 있다면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과거가 당신의 행복을 찾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상냥하지만 단호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내 마음에 반복되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고 내 마음속에 찢어지는 느낌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베개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눈을 창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밖은 서울 날씨가 음산하고 붐비는 거리를 부드럽게 눈이 내린다.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엄마, 라고 내가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돌아서서 놀란 눈으로 나를 보자마자 즉시 환해졌다. 수진아, 나왔어라고 그녀는 나약하지만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한 짓을 잊을 수는 없지만 엄마를 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은 불안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있기를 바라지 않아. 나는 단지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남은 시간을 갖고 정말 후회하고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내 마음의 감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보았을 때 나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혼자 대면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할머니의 말씀이 여전히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결코 너무 늦지 않았고 서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민재가 나왔을 때 낯설고 익숙한 느낌이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내가 어머니 옆에 앉아있는 병실로 들어가 평소처럼 침착한 모습과 따뜻한 눈빛을 보였다. 다만 지금과 달리 그 눈빛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지 모르는데 약간 망설여진다. 안녕, 수진아라고 그는 조용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그의 모든 기억은 우리가 함께 의학을 공부했던 날들, 학교 도서관에서 늦은 저녁 커피를 마시던 날들,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헤어진 마지막 싸움에 이르기까지 떠올랐다. 민재는 저와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제 젊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잔인한 현실이 우리를 길을 잃게 했다. 내가 미용 전공을 선택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이상을 가지고 수학과 전공에 들어갔다. 이념적 격차,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말하지 않는 기대는 점차 관계를 죽인다. 수년 동안 보지 못한 후 그는 내가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 앞에 섰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그는 계속해서 슬픈 눈빛으로 눈을 떴다. 나는 그를 보고 조금 놀랐다. 어떻게 알아요? 스나가 말했다고. 그는 대학 시절에 우리의 공통 친구를 언급하며 대답했다. 힘든 일이 많았는데 꼭 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일부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고 일부는 내 마음속에 고조되는 오래된 감정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민재는 연애일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알아준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그를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진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상처를 내 마음에 남겼다. 오시지 않아도 돼요. 민재 씨, 다 지나간 일이에요. 라고 제가 생각보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바라보기만 했고 눈빛은 확고했다. 수진아, 난 널 곤란하게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사과하러 왔어요. 그는 말없이 떠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 정말 후회해. 그의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몇 년 동안 저는 민재가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켜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내 인생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 지나갔어, 민재야. 더 이상 사과할 필요 없어요. 라고 제가 냉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수진아, 사과해야 돼.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며 지난 몇 년을 보냈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 순간 나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쉽게 용서하고 싶지는 않지만 원망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도 않아요. 민재는 저한테 상처를 줬지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내가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하고 화제를 돌렸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20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는 내 옆자리에 앉았고 눈빛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눌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다시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위로를 거절하고 싶지도 않아요. 순간 잠시나마 마음의 작은 부분이 잠잠해진 느낌이었다. 창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유리창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민재를 보며 그의 등장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그의 등장은 나로 하여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수진 씨, 당장 용서해 주시길 바라지는 않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지, 안 그래? 민재는 마치 수년 전 자신이 만들어낸 거리를 만회하려는 듯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잠자코 유리창에 흩날리는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물줄기를 만들었다. 그의 질문은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지만 나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가한 모든 상처 후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민재 씨, 그거 아세요? 라고 내가 조용히 떨며 말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이해한다면 그건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떠나는 사람이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든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아, 수진아, 나는 내가 떠날 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의 느낌은 생각하지 않고 내 느낌만 생각했어. 네, 당신은 이기적이에요. 라고 제가 대답했죠. 의식불명의 목소리가 더 높았죠. 그는 떠나서 고통과 공허함으로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제가 극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사실 제가 잘 버텨냈는지도 잘 모르겠고 민재가 올려다보니 그의 눈빛에 반성이 가득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명하거나 즉각적인 용서를 구하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서 왔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비록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분노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오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라지나요? 한 번 더 못 참겠어, 민재. 그는 고개를 살며시 저었다. 저는 더 이상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든 말든 나는 머물고 싶다. 내가 필요 없다면 물러나겠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난 항상 여기 있을게. 그 말들은 나에게 모순을 느끼게 했다. 내 일부는 그를 밀어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그의 약속을 듣고 안도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의 전화가 울려서 긴장된 분위기를 깼다. 겸원 호출이에요. 수진 박사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김영저 환자 심각해.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곧 갈게라고 빨리 말하고 전화를 끊고 민재에게로 돌렸다. 저는 가야 해요. 우리 엄마야. 그는 즉시 일어섰다. 너랑 같이 갈 거야. 필요 없어. 나는 재빨리 거절했지만 그의 확고한 눈빛으로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다.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얼굴이 청백하고 호흡이 약하신 것을 보았다. 간호사들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뭔가 나쁜 일에 대비하려는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천히 열리고 나를 나약하지만 위안이 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수진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녀가 속삭였다. 민재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어 나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하지만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나에게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완전히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힘내야 해요. 내가 여기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나는 어머니가 천천히 마음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더니 민재를 쳐다보더니 뭔가 할 말을 잃은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간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노와 마음속의 모든 문제들은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작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를 바라보니 눈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따뜻함이 있고 제가 전에 찾았던 안정감이 있지만 지금은 대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올랐고 창백한 얼굴, 약한 숨결, 애원하는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가 마지막 며칠 동안 한 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나는 내가 지금 용서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나는 단지 내가 나를 영원히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진아, 더 잘 살 수 있어. 과거가 나한테 붙지 않게만 해주면. 그 말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고 마치 내 마음속의 로프 같았다. 용서해도 될까요? 아니면 나는 이 사랑과 원망 사이에서 영원히 갈기갈기 찢기고 살 것인가? 민재는 내 생각의 흐름을 깨뜨리며 조용히 목소리를 높였다. 수진아,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 어쨌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갈등으로 가득 찼다. 말씀드리기 쉬워요. 민재 씨,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알아요. 라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내 감정부터. 그의 말은 나를 침묵하게 했다. 비가 온 뒤에도 서울 하늘이 잿빛으로 남아있는 창밖을 내다보니 유리 위에 고인 물자국이 고층 건물에서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내 감정부터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나에게는 모든 감정이 얽히고 설킨 밧줄처럼 얽혀 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당신이 겪은 고통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서하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면 수진 씨만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가 나를 더 잘 살게 해줄지 생각해봐. 그 말은 내 심리를 찌르는 것 같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내가 항상 원했던 완벽한 삶을 구축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던 내 손을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완벽함이 제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시자 여인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수진아, 나는 내가 분노가 인생의 좋은 점을 흐리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어머니의 말이 나를 축 늘어지게 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통이 나를 영원히 통제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나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당신은 나에게 즉시 결정을 내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내가 필요하면 여기 있을게. 나는 내 마음의 방어벽이 점점 갈라지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가 진짜 변했는지 출연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갈팡질팡하고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가 방에서 나올 때 나는 홀로 앉아 잠자리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용서가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면 내가 감히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